네, 안녕하세요. 아두이노를 이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의 다른 말은 직렬 통신입니다. 자, 저희들은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업로드를 할 때 이 USB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직렬 통신을 USB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두이노와 저희 PC와 직접 직렬 통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요, 업로드를 하는 것과 직렬 통신을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버스, USB 버스를 통해서 두 대의 버스가 동시에 오고 가고 하면은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업로드를 할 때는 직렬 통신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렬 통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들은 통신을 할 때, 우리도 옆에 사람이나 이웃과 서로 통신을 하죠. 장치 1과 장치 2가 있다고 하면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과정을 통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거, 그거를 우리는 송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데이터를 받는 거, 그걸 우리는 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신의 영어는 transmit입니다. 수신의 영어는 receive죠. 그래서 transmit의 약자로 tx, receive의 약자로 rx를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장치 1은 transmit를 함과 동시에 receive를 할 수가 있죠. 장치 2는 receive를 하고 transmit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장치 1이 PC가 되고 장치 2가 아두이노가 된다고 하면은 아두이노에서 트랜스미트 보내는 신호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은 우리 디지털 핀의 1번 핀 있죠. 이 디지털 핀의 1번 핀은 트랜스미트 하는 것과 함께 쓰이는 공용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0번 핀은 리시브를 하는 핀하고 공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직렬 통신을 할 때는 0번 핀과 1번 핀에 어떤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TX와 RX에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어떤 회로를 연결했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가고 있는데 버스가 한 대 가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버스가 또 한 대 와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직렬 통신을 사용하실 때는 0번 핀과 1번 핀에 회로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 통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통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두이노 보드에
LED가 있습니다. 그 LED 중에서요. TX LED, RX LED가 보드에 보이실 겁니다. 트랜스미트를 할 때는요. TX LED가 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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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게 되고요. 리시브를 하는 동안에는 RX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렬 통신할 때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는 이 TX, RX LED를 이용해서 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통신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너무 느리거나 또는 너무 빨리 말을 하게 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느려서 졸려서 정확하니 전달받지 못하고 말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상호간에 미리 정해놓은 통신 속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보내는 송신 측과 수신 측에 서로 통신하는 속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약속을 정한 다음에 그 약속대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런 약속을 통신에서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다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통신 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신 규약이요? 자, 그러면 통신 프로토콜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통신 속도가 되겠습니다. 통신 속도는 가장 쉽게 여기 이런 비트가 0, 11001010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1초에 몇 개의 비트가 나가느냐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비트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약자로는 bps 또는 b/s라고도 적을 수 있죠. 이게 통신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비트 퍼 세컨드를 제안했던 통신공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보드래입니다. 보드. 그래서 이 비트 퍼 세컨드를 다른 말로 보드 레이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bow라고 읽는데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board가 되겠죠. 그래서 board rate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비트 퍼 세컨드는 보드 레이트랑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 속도가 바로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요. 보내는 쪽에서 통신 속도가 예를 들면 9600 bps로 보냈다. 그러면은 수신하는 쪽에서도 9600 bps로 수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신 속도가 다르게 설정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전혀 다른 데이터로 변하게 되겠죠. 이때 bps 또는 bow rate라고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요.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 문자 S라고 하는 것을 보낼 때는 문자 S의 ASCII 코드 값은 16진수로 53입니다. 53을 보낼 때는 5는
예, 3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어, 이때 5, 3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진수로 써보면 5는 0, 1, 0, 1이 되겠죠. 그리고 3은 0, 0, 1, 1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0, 1, 0, 1, 0, 0, 1, 1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 비트라고 이야기하고요. 통신을 할 때 비동기 통신, 즉 클럭이 없이 선 하나로만 통신하는 이 방식을 비동기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동기 통신할 때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언제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8비트가 연속해서 오게 된다면요. 따라서 이 비트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비트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비트가 이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스타트 비트, 이제 끝났다. 지금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비트 한 바이트가 끝났다 라는 걸 알려주는 비트가 바로 스탑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를 0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1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탑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0 또는 1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겠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비트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노이즈를 받아서 이 노이즈에 의해서 데이터 하나가 유실되거나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를 체크할 수 있는 비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것. 그거를 parity 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parity 비트를 추가를 할 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체의 비트가 짝수가 되게끔 만들 거냐 라고 정하는 방법이 짝수 패리티 방식이고요. 전체 비트가 홀수가 되게끔 할 거냐 하여튼 홀수 패리티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패리티 비트를 사용할 때는 TX 보내는 측과 RX 받는 쪽이 서로 동일한 패리티 비트 짝수이면 동일하게 짝수로 홀수이면 동일하게 홀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통신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스케치 코드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스케치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타이핑 하실 때 여기 주성문, 즉 설명문은 처음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설명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아직 타이핑을 다 안 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잠깐 멈춤으로 하신 다음에 타이핑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요, 첫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char 이것은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이죠. 네, 이것은 char 문자형입니다. 문자 char형 변수로 캐릭터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했죠. 자, 그리고요, 셋업 가로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있으면 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리얼점 하고 나왔는데요. 자, 시리얼점 이 새로운 C 언어 문법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예, 제가 C 언어 이거 또는 C++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그 설명을 다음에 들으시고 이 부분을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이거나 또는 C++를 아시는 분은 바로 제 설명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리얼 점 했기 때문에 시리얼은 객체입니다. 시리얼 객체의 점은 멤버예요. 그리고 begin 괄호 열고 있기 때문에 멤버 함수가 되겠습니다. 멤버 함수 begin에 9600을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설명문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무슨 객체냐고요? 시리얼 객체죠. 시리얼 객체의 멤버 변수 아니고 함수죠. 비긴이 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니까요. 멤버 함수 비긴에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9600을 전달했어요. 9600을 전달해서 호출했습니다.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이미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로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시리얼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미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도 바로 시리얼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워낙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점은 멤버를 뜻하고요. 비긴에 9600을 전달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시리얼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요. 설정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설정을 해서 여기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통신 포트를 오픈한 겁니다. 오픈했다고 하는 것은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요. 자, 시리얼 객체의 점은 멤버를 뜻하고요. 뒤에가 괄호 열고 닫고 있으니까 이것은 함수죠. 멤버 함수 print line에 welcome to serial world라고 하는 이거 뭡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시리얼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네, 객체의 멤버 함수가 있죠. 멤버 함수 이름은 print line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되겠습니다. print line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에 뭘 전달했습니까? 뭐 welcome to serial world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문자열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전달해서 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출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아두이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어디로요? 아두이노에서 PC로요. PC로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문자열을 송신하게 되죠. 그러면 PC에서는 이 문자열이 수신이 되는데 PC에서 이 문자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이름은 시리얼 모니터예요. 조금 이따 시리얼 모니터를 보실 건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라고 이렇게 써지죠. 요게 이제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실행을 시키면은 이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여기서 전달한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출력되면 문자열이 출력되죠. 문자열이 출력. 어떤 문자가? 요 방금 전달한 Welcome to Serial World라고 하는 게 문자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void loop 함수에 가서는 루프는 무한 루프 함수이죠. 무한 루프 함수. 네, 계속 하면은요, 루프는 무한 루프, 무한 반복하는 루프가 무한 반복 함수이죠. 자, 이 무한 반복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예, 아까 이 부분까지는 아직 타이핑을 못 하셨죠?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못 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을 잠깐 멈춤 기능을 이용해서 멈추시고요. 소스 코드를 타이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한 반복 함수에서 먼저 if 문이 나오네요. 만약 괄호 안이 참이라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겠죠. 자, 만약 괄호 안이 참이라면 괄호 안은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 available의 반환 값이 그걸 호출했죠. 그래서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 이름은 available입니다. available 를 호출했죠. 호출한 다음에 호출해서 돌아온 반환 값이 참이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죠. 자, 그럼 언제 참이 되는가요? 이 함수는요,
반환 값이 언제 참이냐면은 시리얼 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신, 직렬, 통신, 수신, 버퍼 에 입력이 있을 때 참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 되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겠죠. 네. 수신 버퍼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자, 그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RX, receive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잠시 그 저장해주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버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퍼에 수신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한 문자씩이요. 그래서 그거를 버퍼에 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바로 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그럼 뭔가 한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어요. 한 문자가 들어왔으면은 그 값을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요 다음 문장, if 다음에 요 문장 여기 부분을 이제 실행하게 되죠. 자, 실행 어떻게 하느냐요? 네,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 변수가 있었죠. 문자형 변수 위에서 선언했습니다. 문자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해 주는데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 read라고 하는 함수 있는데 여기에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 객체의 멤버 멤버 함수 이름이 뭐냐면 read입니다. read의 반환 값을 어디에 저장하나요? 문자형 변수 캐릭터에 저장하죠. 그리고요, 이것은 바로 입력받은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같은 말이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장된 값을 어떻게 뭐 하나요? 그 저장된 값을 시리얼이라고 하는 객체의 멤버 함수 프린트에다가 캐릭터, 이 저장한 캐릭터라고는 한 문자를 다시 전송하네요. 그래서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 프린트에 뭡니까? 캐릭터 값을 전달합니다. 호출하죠.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캐릭터가 바로 아두이노에서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PC로 보내지는 거죠. PC. 그럼 PC에 뭐가 있습니까? PC에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어디에 있다 해서 여기 있다겠죠. 여기에 한 문자가 이제 캐릭터는 하나죠. 문자 하나죠. 문자 하나가 화면 출력되는 거지. 이때 화면 출력이라는 것은 화면 출력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돌아가냐면은 어디에서 돌아갑니까? 바로 아두이노에서 돌아가죠. 아두이노에서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받았다는 건 어디서 받았다는 걸까요? 누가 보낼까요? 이것은 바로 PC에서
PC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직렬 통신 버퍼에 뭐가 들어왔네? 라고 감지가 되면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그 값을 읽어가지고 그 값을 어디다 써요? 그 문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PC로 되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두이노는 그, 어떤 회로가 있다면 어떤 다른 추가 회로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전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아두이노는 받은 걸 다시 되돌려주는 문자를 하나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 루프에서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 요거를 컴파일 먼저 해볼까요? 에러가 없는지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완료. 에러가 없네요. 자, 그럼 업로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업로드 하기 전에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툴로 가서요. 첫 번째 보드는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노를 선택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래머 업로드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AVR, ISP, MK2를 선택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포트가 저는 컴포트 4번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 눌러볼까요? 업로드 하면은 이제 컴파일을 다시 하고 업로드를 업로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로딩이 완료가 됐죠. 업로딩이 완료가 됐으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시죠. 네. Welcome to Serial World. 자, 이 문자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Welcome to Serial World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여기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 이것이 바로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PC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게 아두이노 스케치, 그러니까 아두이노 IDE에 지금 내장되어 있죠. 내장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하이퍼 터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하이퍼 터미널하고 같은 겁니다. 예. 자, 하이퍼 터미널과 같은 것은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한 PC용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아두이노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아두이노에서 Welcome to Serial World 라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아두이노에서 보내니까 이게 여기 PC에 있는 저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시리얼을 처음에 통신 속도를 설정할 때 9600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 9600의 단위는 비트 퍼 세크입니다. 비트 퍼 세크요. 비트 퍼 세크로 보내겠다 라고 아두이노가 설정이 됐어요. 그럼 저희 받는 쪽 PC 쪽에서도 9600으로 맞춰야 되죠. 그 맞추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 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9600 보드 레이트라고 써져 있죠. 보드 레이트라고 같은 말이 BPS, 비트 퍼 세크 똑같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9600이 아니라 19200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19200. 예, 이렇게 하고 한번 받아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한 문자가 왔죠?
이상한 문자. 즉, 통신 속도를 서로 일치를 시키지 않으면 보내는 똑같은 데이터를 받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저희들이. 예. 따라서 비동기 직렬 통신. 자, 이런 저희들은 선 하나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TX가 이게 선 하나로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클럭은 동기화해주는 클럭이 없어요. 이런 동기화해주는 클럭선이 따로 없는 직렬 통신을 비동기 직렬 통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동기 직렬 통신을 할 때는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맞춰서 보내야 돼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너무 천천히 보내거나 받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이 96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받는 쪽 PC도 시리얼 모니터라는 소프트웨어에서 9600 보드 레이트로 딱 바꿔주면은 웰컴 투 시리얼 월드 딱 맞았죠.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기 웰컴 투 시리얼 월드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웰컴.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은 영입니다. 예, 영. 예, 영.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볼까요? 자, 그런데 요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저희들이 지금 통신 포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직렬 통신을 어떤 걸로 하고 있냐면 지금 USB 이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통신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저희들이 바로 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직렬 통신과 업로드가 동시에 USB 케이블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 따라서 요거를 안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시리얼 모니터를 일단 닫을 거예요. 직렬 통신을 끝내는 거죠. 끝내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겠습니다. 업로드. 이제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로딩을 하게 되면은 업로드가 완료됐죠. 업로드가 완료된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켜주세요. 야, 그러면 웰컴 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웰컴 0. 혹시 예. 이름을 한글로 적으면 될까요? 한글 한번 적어내 볼까요? 예. 이렇게 하고 한글로 적은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스케치 코드는 어디에서 실행이 되나요? 바로 아두이노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PC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아두이노에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업로드를 했고 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보죠. 예. 한글도 된다는 사실. 예. 한글도 전송이 된다는 사실. 예. 자, 여러분 이름이 이 시리얼 모니터 창에 뜨니까 감회가 새로우시죠? 예, 감동입니까? 예, 사실 이럴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시죠? 네. 자, 다음은요. 무한반복 함수 쪽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무한반복 함수가 하는 일은 먼저 PC에서 아두이노로 어떤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그 문자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감지가 되면 그러면 그 문자를 읽어와서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다가 그 캐릭터를 다시 시리얼 프린트를 통해서 PC 쪽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PC에서 아두이노로 무슨 문자를 보내야겠죠. 예. 자,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한 줄 칸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전송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A, B, C, D, 영문으로 바꿔서요. A, B, C, D 이렇게 A만 보내볼까요? 일단 A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누르시면은요. 이게 바로 직렬 통신을 통해서 한 문자를 PC에서 보내는 거예요. PC에서 보내면 누가 받습니까? 아두이노가 받죠. 아두이노가 받으면 뭐합니까? 받은 것을 다시 PC로 보내주죠. 자, 눌러볼까요? 전송 하고 누르면 여기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A가 갔고요. 누구한테 갔어요? 아두이노한테 갔어요. 아두이노가 받아서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요 자리로 다시 들어왔죠. 자, 이번엔 B를 보내볼까요? B를 보내고 전송. B가 왔죠. 이번엔 C, D 동시에 보낼까요? 그러면 C, D 동시에 오죠. 여기 C, D가 동시에 오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C를 먼저 보냈고 D를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도 C를 받아서 바로 보내고 D를 받아서 바로 보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A, B, C, D 해보겠습니다. 네. 헬로 물음표. 그대로 헬로가 돌아오네요. 안녕, 안녕이 돌아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시리얼 모니터의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잠깐 보면은 이게 출력 지우기 요걸 하면은 깨끗하게 지워지죠. 네. 그래 지워졌고요. 여기다 다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세 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라인 엔딩이 없다. 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라인이 뭐 한글로 줄 끝이 없어. 네. 하고 줄 끝이 없어. 이렇게 나오죠. 예. 줄 끝이 없다는 뜻은 뭔 말이냐면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한 줄 내리는 거예요. 한 줄 내리는 작업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세 줄은 세 줄 하고 세 줄 있는 경우는 세 줄 하고 치면은 세 줄을 다시 쳐주면 이렇게 다음 줄로 내려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죠. carriage return은 세 줄과 같은 그런 기능이죠. carriage return이 돼 있죠. carriage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eturn 키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터 키 누르면 한 줄 내려가죠.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시리얼 통신을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어떤 문자나 데이터를 보내고 그것을 PC 쪽에서 이렇게 수신하는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시리얼 통신이었습니다.